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X 의견들 같이 보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타일러 오클랜드가 어제 이후로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분은 데이터 도어 운영하고 의사고요, 직업이. 그 다음에 소파이랑 오픈도어를 같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플루언서죠. 좀 미국 내에서 조금 영향력이 좀 있는, 그래서 유튜브에도 자주 인터뷰로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 오픈도어에 대한 최근 NAR 판결의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시사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결정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비준이면은 뭔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통과가 됐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 자, 판매자 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의 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따라서 오픈도어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너무 많은 재고를 소유하고 더 낮은 수수료로 판매해야 할 위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데 라고 돼 있고요. 더 낮은 수수료로 판매할 위험이 없다. 어떤 기존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분도가 대차대주포에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할수록 풍경이 바뀔 경우, 풍경이 바뀐다는 얘기가, 상황이 바뀐 경우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매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의 의견은 오픈도어가 다시 재판매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단지 일회성 혜택이지만 해당 주택이 팔리면 사라짐. 그러니까 싸게 수수료 없이 뭐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도 나중에 수수료에 대한 혜택이 있나 봐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음, 음. 어쨌든 수수료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픈도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 또 쭉 의견을 보면은, 오픈도어는 주택 판매 수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수수료 5%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쵸? 이게 원래 포함이 됐었죠. 근데 이러한 수수료가 인하되면, 얘가 좀 깎이게 되면 수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홈쇼핑객이 능숙해짐에 따라 전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전환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수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5%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쟁력 있는 수수료 수준으로, 수수료 후자의 경우에는 오픈에 대한 순중립적입니다. 비용은 단순히 통과 비용임. 이 비용은 단순히 거래를 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지 얘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픈도어는 가능한 한 에이전트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판매자를 오픈도어 플랫폼으로 데려오는 에이전트에게 1%의 커미션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애들이 오픈도어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죠. 1%의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1%는 상담원의 표준보다 낮은 커미션이지만 의미 있게 적은 작업량이며, 상담원이 무슨 일 있어도 고객을 위해 최소한 하나의 현금 제한을 주머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게 1%가 자기네들이 팔 때보다 좀 낮은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현금 주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1%는 그래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좀 부담을 좀 덜을 수 있는 거죠. 잘 안 팔리면은 여기다가 의뢰를 하면 되니까. 수수료가 더 떨어지면 상담원이 이 제품을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우발사항 없이 즉시 1%의 현금으로 오픈도어에 판매할 수 있는데 왜 몇 주에 걸쳐서 1.5, 2%의 수수료로 12개의 오픈하우스를 설정합니까? 일단 빠르게 1%의 현금으로 오픈도어에 대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왜 좀 길게 거쳐가냐 이거죠. 2%의 수수료 이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뭐 자기한테 의뢰온 이런 고객들이 빠르게 팔 수 있다고 빠르게 팔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팔리면은 고민이 되잖아요. 매물은 뭐 한 자기가 10개 정도 갖고 있어도 이게 빨리 판매가 안 되면은 수익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오픈도어에 의뢰를 하게 될 경우에 어쨌든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죠. 수수료를 빠르게 챙겨서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는 기존 주거용 부동산 시스템과 미래의 홈쇼핑 시스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에 미래의 홈쇼핑 시스템이 이게 익스클루시브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기존 주거용 부동산 시스템 이게 1P 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아이바잉 어쨌든 요 두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오픈도어에게 좋은 조치다. 요번에 수수료 인하권은 좋은 판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거기에 대한 반박 의견인 것 같아요. 좋은이라고 하는데 오픈도어의 구매 상자는 중저가 주택에 정확하게 위치합니다. 이 중저가 주택들만 매입한다는 얘기죠. 구매 측 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액보다 계약금을 거의 지불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계속해서 5에서 6%의 지불을 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수수료를 계속 지불해야 팔린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모든 합의는 MLS의 출판 수수료를 금지하고 파악, 구매자와 보상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상업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구매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구매자 에이전트가 스스로 협상할 수 있으므로 커미션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얘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죠. 수수료가 지금 협상이 가능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커미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오클랜드가 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또 답글을 남겼죠. 수수료가 어떻게든 6%보다 높아질 것이란 생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결과다. 높아질 일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뭐 댓글을 또 남겼나봐요. 6% 목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LA는 종종 5% 이하로 목록을 작성하고 구매자 에이전트와 커미션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이하로도 했는데도 뭐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2.5%는 공통 커미션이고 2%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균 수수료는 병렬 거래의 경우 2.45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스템이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얘는 좀 예전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의견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용 보면 오픈도어에 대한 망중립성이라고 하는데, 오픈이 많은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 판매자가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반대쪽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주택 판매자는 마감시 더 많은 순현금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구매자나 판매자나 다 이득일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전환율은 더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모기지 대출금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매달 400달러를 제공하는 연간 세금 공제를 제안했다. 저번에 얘기한 그 세금 제한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미국인들은 주택 구입 시 9,600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구현돼야 하는가? 꼭 이렇게 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집값을 끌어올릴 것 같다. 뭐 세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나요? 왜 선거 직전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랑 완전 판박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선거 전에만 이런 막 공약들을 막 내놓고 돈을 더 풀잖아요. 여기도 다르지 않는 것 같다. 바이든이 조금 밀리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리비안인 것 같아요. 이거 리비안과 오픈도어는 둘 다 정말 좋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나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트윗을 한 건데, Z는 진로우주와 진로산업 규제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시장 악화 정책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로의 수익 모델은 약점을 반전시키기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5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이 회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로에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여기 오픈도어에다 태그를 달아놨어요. 보면 진로가 많이 떨어졌어요. 같은 부동산 업계로서 좀 안타깝지만 많이 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표준 6% 커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주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6%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담원은 수입을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울타리에 있는 판매자는 더 낮은 수수료를 기대하여 판매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자 대리를 포기할 수 있다. 구매자 대리는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죠. 비용이 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AI 기술이 거래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요거에 맞춰서 나오는 게 이제 오픈도어도 요 기술을 이용해서 사고 팔기 때문에 오픈도어에게 아무래도 조금 좋은 시그널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거 또 사진 보니까
엄청나네요. 네. 집 가구 수가 땅이 넓어서 그런가. 근데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아파트도 막 포개져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잖아요. 적은 공간에서. 근데 여기는 아파트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땅덩어리라 다 비슷하게 앞마당 있고 차도 한 두세 대씩 될 만한 공간들이 다 앞에 하나씩 있네요. 집이 예, 거래가 좀 활발히 됐으면 좋겠네요.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난 승자가 소수의 패배자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10배, 100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약 20개의 회사에 얇게 분산시켰습니다. 라고 하네요. 거기에 오픈도어가 포함이 됐나 봐요. 100배 이상 올라갈 거에. 이거 레모네이드인 것 같은데요. 네. 한창 유행했던 주식이었던 것 같고. 얘 의견도 한번 볼게요. 오픈도어가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10년 동안 사업을 했고 0년 동안 흑자는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들은 바이박스 확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익을 파악해야 된다. 뭐 시장을 확장하기보다 그냥 그 전에 돈 좀 벌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계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최대 5%. 저희도 한 4%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얘도 한 5% 정도 생각하나 봐요. 공평하게 말하면 그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십억 달러가 될 거다. 어쨌든 5% 정도만 달성하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얘기겠죠. 2024년 12월 말까지 최소 2차례에서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죠. 당신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다른 것입니다. 오픈도어 그때쯤 8에서 10불 정도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오픈도어를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있는 사실이다. 공매도도 많이 걸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근데 제가 공매도를 어떻게 수치를 보는지 잘 몰라서 일단 그 분석은 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한번 같이 봐도록 할게요.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금리 기대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 없다. 많이 내릴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진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주식이 그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이제 석유 노동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오픈도어에 대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얘는 오픈도어에게 좀 별로 좋은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의견이 이어지는 것 같고,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가 압축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시장 기회는 훨씬 더 적다.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에 민감하다. 금리가 0이고 주택가격이 15% 오르고 중개인 수수료가 높았을 때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 오픈도어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금리가 저금리 시대일 때 주택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이때 수수료가 높았을 때죠. 지금은 이제 수수료가 협상이 가능한 수준까지 갔지만 어제 발표 이후로, 근데 그때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하네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때는 최고의 아이디어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거랑 관계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사업가는 금리랑은 사실 원래 큰 영향이 없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천천히 이제 상승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천천히 하락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백테스트 같은 거를 얘네들도 해보고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시장과 상승시장, 뭐 보합시장 상관없는데 급격한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번 2, 3년 동안의 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오픈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될 경우에 대처가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픈도어에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에요. 계속. 오픈도어에서 순 테이크는 구매자 판매자에 대한 양면 브로커 수수보다 보다 모든 비용이 더 저렴하도록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제 커미션 마찰이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양쪽 수수료를 다 저렴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커미션 마찰,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적게 부르겠죠, 가격을. 그러니까 좀 예전처럼 리뷰할 때 보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르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2, 3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금리 자체는 변동의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알맞지 않는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서 까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대충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대입해 보니 너네들 별로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집고 들어가다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쪽인 거죠.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은 다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타일러 오클랜드가 또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오픈도어 중개 브로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커미션으로 돈을 못 벌어요. 또한 연준 금리가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그냥 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 것 같고요. 오픈도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직 파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브로커 수수료 차익거래를 시도하기 위해 90% 레버리지로 주택을 뒤집는 것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쨌든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사고 판다. 이 수수료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주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서비스료를 받는 거잖아요. 얘는 완전히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어차피 주택을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기 때문에 그걸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돈 다 주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대출을 일으켜서 규모를 좀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브로커 커미션 차익이 더 얇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수수료 거래 차익 거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줄어들게 되면 돈이 더 적게 벌릴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뭐 한 2005년도, 2006년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때 파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동일한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홈플리퍼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수수료 5% 양쪽에서 10% 받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게 돼버리면 별 메리트가 없겠죠. 저도 만약에 그냥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면 투자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거래가 아니고 서비스를 해서 어떤 서비스든 요청하는 대로 서비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정해진 5% 6%의 수익 수수료를 받아먹는 식의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그냥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판단하는 오픈도어 현 상태지 않나. 그래서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알아주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이건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오픈도어의 장점은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단순성, 확실성, 속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팔아주겠다. 근데 돈도 확실히 주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면 이용을 안 하겠는데 단순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설문조사 끝내고 바로 팔아버리는, 비디오 촬영 간단하게 하고 뭐 물건을 치우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방금 전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한 브로커 수수료, 에이전트라고 하죠. 3%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푼돈 수수료 2%로 낮춰도 여전히 그 인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뜨려도 이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푼도의 단위 경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연간 15% 오르는 것, 즉 매도자 시장은 연간 이렇게 15%씩 오르면은 주택가격이 엄청 뛰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자들이 되게 좋아해서 많이 팔겠죠. 거기 매도자 시장에는 오픈도어에 좋은 것과 정반대이다. 그들의 주력 상품은 사람들이 주택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오픈도어는 사람들이 주택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 거고, 판매자 시장에서는 누구도 오픈도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진부한 견해이다. 판매자 시장에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매도자 막 상승을 하게 되면 오픈도어에게 굳이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 상승이 이렇게 심하게 15%씩 올라가면 S&P 500보다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스닥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러면은 오픈도어가 굳이 필요 없고 나는 에이전트 싸게 고용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 급하지만 않는다면. 내 생각에 모기지 금리 향후 2년 동안 약간 하락할 것 같다. 이사하기 위해 6% 지불할 필요가 없는 주택 소유자와 결합하면 시장이 더 많이 개방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주거용 부동산 경제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더 좋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더 좋다는 얘기죠. 모기지 금리도 하락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하락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비용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사하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다.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개방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생각인 것 같죠. 저도 이런 향후 2년 동안 2026년도인데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보다는 최악은 아니지 않나. 나는 또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비용 구조를 대폭 낮추지 않고 커미션을 낮출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훨씬 더 적은 성장, 더 낮은 가치 평가 등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 게시물의 절반 정도는 이 나라가 더 낮은 이자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인지에 대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얘는 이자율이 더 낮아지는 건 거의 환상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오픈도어 자체 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있죠. 너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어쨌든 롱에 배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특별한 단서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의견이잖아요. 그냥 의견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의견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보이며 일부는 주식을 2배로 늘리고 다른 일부는 크게 매각합니다. 헤지 펀드나 투자자들 뭐 10억 달러 이상, 1조 이상 들고 있는 그런 소규모 투자자들의 모임이 다 기관 투자자라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데는 이제 2배를 늘린다도 있고 어떤 데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파는 데도 있죠. 이것도 어쨌든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잘 될 줄 알았으면 다들 이렇게 배팅을 하겠죠. 다 안 될 줄 알면은 다 도망갔겠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픈도어가 이를 통해서 승자가 되길 바란다고 하고요. 2년 동안 심하게 맞았다. 주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심하게 맞았죠. 뭐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거의 미끄럼틀이 됐어요. 그죠? 20달러 이상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거 보면 내마녀의 날인 거를 별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픈도어 진로우 레드핑과 달리 오픈도어는 오늘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다른 거에 대비해서 주가 방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해봤고요. MLS에서 해당 목록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그 수수료 인하 정책인 것 같고, 에이전트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 더 부드러운 시장에서는 최고 달러에 판매하는데致命적인 타격을 줍니다. 뭐 요거는 더 일어나봐야 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겪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엊그저께 내용인 것 같고, 실제 패자로 판단한 거는 이제 진로우랑 리얼토어닷컴 등과 같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쪽 온라인 플랫폼이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오픈도어가 좀 빠진 게 다행이고요. 다른 기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와서 한 번 더 보면, 랜스 램버튼 아시죠? 여기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획기적인 합의. 부동산 이제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한 11% 빠졌는데, 진로가 여기서 10% 빠지고 나침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 컴파스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7%, 레드핀 마이너스 5%.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업데이트 됐다고 나온 건데, CPI 인플레이션은 2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죠?
23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2개월 연속 상승이. PPI 인플레이션은 2010월 이후 가장 높은 거의 2배 증가했다. 이것도 약간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죠. 연간 슈퍼코어. 네, 이때 이후 최고고 연간 600만 핵심 CPI가 최고. 그러니까 다 지금 뭔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갔으니 3월 2000 거의 작년 5월 6월 이후로 쫙 올라갔는데 연준이 피벗을 기대하나요? 라고 하네요. 금리를 낮출 것 같냐 안 낮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저는 좀 후반부에 낮추지 않을까. 7월에도 안 내릴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것도 하나 퍼왔는데 정확히 4년 전 오늘 3월 16일 3월 17일이죠. 어제 기사인 거 어제의 의견인데 S&P 500은 역사상 세 번째로 최악의 날을 보냈다. 4년 전 오늘 4년 전 코로나죠. 예. 2020년 3월 16일 날 히트맵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거 공포에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 이때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았었어요. 주식을 하지 않았고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 이런 전염병이 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몸살이면서 마스크 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주식과 부동산은 전혀 관심이 없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4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이것도 한 달 만에 반등을 했겠지만 그때 만약에 줄인 그때도 지금처럼 줄인이지 지금도 줄인이지만 그때도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분들은 엄청난 손절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의 공포의 휘를 휘잡았네요. 와,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죠. 2022년도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앞날은 모르니까 이때 또 주소 담았으면 또 돈 엄청 많이 벌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때 참여자가 아니어서 다행인 상황도 있고 참여자가 아니어서 부자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때 좀 참여를 했었으면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고 희비가 교차하네요. X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보면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이제 보면은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남들 올라가는 게 이렇게 배 아플 줄 몰랐잖아요. 저도 이 정도까진 몰랐는데 대부분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처럼 올라가진 않나요? 이게 그만큼 경험이 부족했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포모 현상에 맞춰서 제가 얼마나 배가 아픈지 좀 보면은 그렇게 배가 안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비교하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일단 M7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오픈도어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여기 같이 있어요. 애플이 요거고 애플 주가가 11% 오른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거든요. 1년 동안 저희 평단은 한 여기지만 이 평단 기준으로 따지는 것보다 그냥 1년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1년 동안 11% 올랐어요. 애플은.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지금 1년 전에부터 유튜브로 저도 했잖아요. 1년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애플을 투자했다고 하면 오픈도어보다 지금 못한 성적을 내고 있는 거죠. 1위를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게요. 역시 오픈도어랑 비슷한 성적이네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얘네들은 없잖아요. 오픈도어는 올라갔다가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서 견디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고, 얘네들은 꾸준하게 변화 없이 올라가니까 거의 지수에 투자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전에 같이 투자했다면 지금 같은 성과를 얻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좀 더 낫네요. 오픈도어보다 좀 더 낫네요. 아마존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구글 보면 구글은 오히려 오픈도어보다 성적이 안 좋은, 성적 안 좋은 데가 애플, 구글 이렇게 있죠. 빅테크 기업이라고 다 성공할 수는 없나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 보죠. 테슬라. 테슬라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주주들이 왜 힘든 줄 알겠어요. 오픈도어보다 더 성적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좀 헷갈리니까 구글을 지워볼게요. 네, 테슬라가 비슷한 색깔 지웠는데 많이 떨어지, 애플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메타 보면 메타 역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1년 전에 투자를 같이 했다 그러면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 전고점보다는 못하잖아요. 위안을 삼죠. 엔비디아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네. 1년 전 대비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는데 200% 이상, 1년 전 대비 200%, 240%죠. 올라갔는데 이걸 온전히 다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하네요. 저도 이렇게 쭉 기다려 봤지만 변동폭이 엔비디아보다 오픈도어가 더 심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폼이. 투자는 엔비디아가 더 참을 수는 있겠네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참기에는 엔비디아는 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수익률이 부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탈락한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지우고, 아마존도 비슷하니까 지우고, 테슬라 지우고, 애플 지우고, 빅시스 중에 그나마 오픈보다 난 데는 두 군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포모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오픈도 전고점하고 큰 차이 없다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오픈도어도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갔으면 215%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올해 말이나 한 중간쯤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비교 한번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오픈도어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우지수랑 또 비교해볼까요? 다우지수가 1년 전 20%, 20%. 오픈도어보다 못하죠. 네. 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다, 성적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세계 지수를 확인해 보면 그나마 나스닥이 좀 높고, 그 다음에 S&P 500,
다우지수인데 그거보다는 1년 전에 투자한 사람이 오픈도어가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평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시작점이 이제 여기로 잡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우지수는 그 정도고, 이제 VO 한번 볼까요? VO. 다들 V에 많이 투자하니까 변동성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네요. 야, 거의 일직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주가 폭락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 30%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이 50% 40% 60% 막 이러니까 견디는 거는 거의 난이도 최상인 것 같아요. 지수는 뭐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QQQ도 한번 보죠. 아, 좀 더 낫네요. 그렇지만 1년 전에 이 돈을 여기다 투자했다면 오픈도어보다 못한 수익률이죠. 일단 지수보다는 선방했다. 확실히 선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제일 궁금한 이 TQQQ, 여기서 손절하고 나온 상황이라 수익률이 메타랑 비슷하네. 메타랑 TQQQ는 메타랑 비슷하다. 지금까지는 성적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변동폭이 오픈도어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수익률도 아무래도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되면 지수가 갑자기 뻥 튀진 않을 거니까. 반도체주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보죠. 얘는 변동폭이 좀 상당히 있네요. 오픈도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올라가 버린 상황이고, 최근에 좀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TQQQ보다 수익률이 좋다. 1년 전에 투자했으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제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 FNGU, 얘도 많이 올랐잖아요. 야, 엔비디아 수익률을 따라잡네요. 변동폭도 이 정도면 높은 편이고 많이 올라갔네요. 거의 엔비디아랑 거의 동률인 상황이고,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엔비디아급의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신기하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BULZ 제가 손절한 금액인데, 얘는 노란색이 있네. 얘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네요. 이래서 갈아타면 안 되나 봐요. 오픈도어보다 현재는 성적이 좋았던 상태네요. 불주가 227%, 1년 전 대비 확실히 근데 떨어지면 얘네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약화되는데, 그래도 변동폭은 오픈도어가 그래도 좀 더 센 것 같아요. 남들 올라갈 때 여기서 지금 오픈도어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실망감이 있을 법한 얘기긴 한데, 지금 오픈도어보다 성적 좋은 애들 좀 모아놨잖아요. 몇 개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안 보이니까 메타를 지울게요. 빨간색 선이 비트코인이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1년 전 투자했을 때보다 184% 정도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더 좋네요. 비트코인보다. 이제 정고점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때는 정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얘네들보다 수익률이 제일 좋았네요.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때 한 8월 1일쯤에는 수익률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투자하길 잘했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변동폭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가다가 여기서도 수익률이 비슷했어요. FNGU랑 불주 수익률까지 거의 다 따라잡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보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상태고, 이게 작년 12월 27일이었다는 게 더 안타깝죠. 그 이후로만 갈아탔어도 이만큼 더 먹는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또 쭉 떨어지니까 얘네들을 이길 수 없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또 6개월 지나고 또 6개월 지나면 그때 성적을 한번 또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은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가 소형주로 봤던 건데, 많은 이들이 투자하는 소파이 있죠. 소파이 한번 보면 거의 이웃지간이잖아요. 스펙으로 같이 성장한 기업이고, 또 같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픈도어보다는 아직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때 종목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소파이도 약간 종목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일 아쉬워하는 카바나 한번 보죠. 카바나. 야, 이게 카바나 그래프예요. 1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소파이 때는 지우고 이 정도 나오면 그래프가 갑자기 초과가 됐어요. 이 1년 동안 그래프인데, 이때 카바나를 샀었으면 3월 17일 날 카바나에 만약에 1억이 몰빵돼 있다 그러면 지금 10억을 달성한 상황이죠. 엄청난 변동성인데, 돈이 여기에 엄청 많이 쏠렸는지 엔비디아는 보이지도 않네요.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이게 소형주의 매력인 것 같은데, 오픈도어도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여기서 갑자기 치고 가네요. 요게 조금 제일 아픈 종목이에요. 이때 여기로 투자했었었나 싶은, 이 포모 현상이 제일 많이 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재미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오픈도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 보면 이런 레버리지보다 엔비디아 얘기 많이 나오고요. 비트코인 많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많이 나오고 카바나 얘기는 거의 없는데,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오픈도어는 여기 있고, 비트코인 여기 있고, 엔비디아 여기 있고, 카바나가 여기 있다. 게임이 안 되는 애가 여기 위에 있네요. 심지어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포모 현상이 좀 세게 오는 시기인데, 잘 버티면은 그래도 오픈도어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인데 회사 출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일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